자, 여기 무조건 현재는 이거는 사실 요거 하나가 아니라 앞에 있는 주절하고의 연계성이에요. 얘는 자 뒤로 넘기세요. 이게 세 번째 페이지인가? 하나, 둘, 세 번째 페이지. 무조건 현재. 자, 얘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자, 일단 우리가 이걸 하나 확인해야 돼요. 뭐냐면은 뒤에 가서 시제일치 원칙이 하나가 나오는데, 근데 그 시제일치 원칙을 지금 여기서 하나를 할 거예요. 시제일치라는 게 뭐냐면은 자, 이 문장에서는 지금 동사가 하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일치인지 아닌지 확인시킬 필요가 없지, 그치? 자, 그런데 앞에 주절이 하나 붙어요. 원래가 대태가지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제일치 원칙을 하나를 얘기를 하면은, 자, 시제일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절과 종속절 시제의 동사가 같은 시제를 얘기해.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 여기다가 종속절 동사의 시제는 주절 동사의 시제와 같거나 한 시제 이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이전은 before를 얘기해요. 앞서 있다는 얘기야. 자, 주절 시제와 종속절 시제가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절하고 종속절이 뭔지 알아요? 현정이는 주절하고 종속절. 들어는 봤어?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은 문장이 두 개로 연결되는 건데, 주절이라고 해서 앞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종속절은 이 주절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들어와. 접속사가 들어오고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면, 자, 여기 동사의 시제가 현재면, 그러니까 주절 동사가 현재면 종속절의 시제는 모든 시제가 다 와요. 12시제가 다 들어올 수 있어. 자, 그런데 자, 주절 동사가 과거면 종속절 동사 뒤에 붙은 것은 과거나 과거 완료, 물론 이제 진행이나 수동은 다 되고요. 자, 과거 완료 시제가 와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니네 시제일치 하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지금 니네 중학교 2학년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은데 앞으로 지나가면 나와요. 자, 지금 주절 동사 현재면은 모두가 다 오니까는 시제일치라는 얘기가 필요가 없겠지, 그치? 다 되니까. 자, 그런데 얘가 과거가 되면은 종속절은 과거나 과거 완료가 돼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He thought that she is beautiful. 자, 요 문장하고 He thought that she was beautiful. 자, 이 문장이 있으면 자, 여기는 thought 얘가 지금 과거잖아, 그치? 그런데 뒤에 시제가 현재가 오면은 틀린다는 얘기야. 얘는 자, 과거니까 뒤에 시제는 과거나 또는 과거 완료가 와야 돼요. 이걸 우리가 시제 일치라 그래. 이거를.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주절 동사가 과거면 종속절도 과거를 써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시제가 그래서 어떻게 돼? 일치가 된 거지. 또 한 가지, 그 이전의 시제 과거 완료, 즉 had been. 자, 요거를 써줘야 한다, 그 얘기야. 여기에 지금 현재나 또 뭐 현절 이런 거 쓰면은 틀려요. 이거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제 일치라 그래. 이거는 이제 앞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장이 2개짜리를 체크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은 여기가 즉 주절이 과거가 와 있어도 여기 종속절에 뭘 쓴다? 현재를 쓸 수 있다. 언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자, 그래서 무조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주절 시제와 상관없이 무조건 현재야. 그래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앞뒤 문장이 과거이든 미래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현재. 즉 상관없이라고 하는 거는 주절 동사 시제와 상관없이야. 오케이? 됐나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한 자 시제일치. 시제일치가 뭔지는 알겠어 이제? 오케이? 현정이도? 재우는? 지우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봐봐. 자, 근데 얘도 사실은 이거예요. 무조건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러하다. 뭐 항상 그렇다예요. 항상 그렇다를 좀 느려 썼을 뿐이야.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주절 동사의 시제와 상관없이 얘가 계속 그냥 현재만 쓴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럼 과학적 사실, 수학 공식 계산 또는 이제 속담이나 격언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이것들을 이제 일반 문법 책에서는 불변의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봅시다.
Ice melt quickly in warm seawater. 자, 얼음은 따뜻한 바닷물에서 빠르게 녹습니다. 항상 가능한 거죠. 그렇죠? 항상 그렇지. 얼음 넣었더니 따뜻한 바닷물에서 안 녹아 씨가? 얼음이 아니지. 그죠? 자, 그런데 이 앞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he said that 여기 뭐 대신 생략해도 되니까 자 여기 지금 과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지금 현재를 썼단 말이야 그쵸 그래도 얘가 맞는 문장이다 그 얘기야 얘가 자 왜냐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과학적 사실 항상 그러하다 됐나요 오케이 자 재우야 손을 내리고 허리 힘주시고 자 8 plus 5 equals 13 자 8 더하기 5는 13입니다. 그쵸? 얘 맞잖아.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은 6인데 야 오늘부터는 2 곱하기 3이 5야. 그럼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얘는 과거를 쓸 수가 없어. 항상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항상 그러한 거는 뭐다? 항상 현재를 써야 돼. 과거를 쓰면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haste make waste. 자, 얘는 이제 haste 하면은 서두르는 거, 바쁜 걸 얘기해요. 바쁜 것이 직역하면 쓰레기를 만든다잖아. 그쵸? 그럼 말 그대로 서두르면은 일 망친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시제들을 보면은 다 그래서 현재를 써요. 오케이? 속담을 얘기할 때는 항상 여기 뭘 쓴다? 현재형을 씁니다. 항상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다음 iron rust when damp air touch it. 자, iron, 자, 철은, 강철은 뭐 했을 때, 자, 축축한 공기, damp. 이거 damp가 습한, 축축한 그 뜻이에요. 자, damp air, 자, 축축한 공기가, 자, 철에 닿으면 녹슬어요. 이 rust가 녹슬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뭐 녹이 안 쓰면 녹슬잖아, 그치? 근데 물론 이제 이 아이언에 뭐 예를 들어 쇠다 아니다 뭐 따지긴 하지만 금을 넣는다고 금은 또 비금속이라 그러잖아, 그치? 아무튼 그걸 넣는다고 해서 녹슬다 이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걔들은 항상 뭘 쓴다? 현재형을 쓴다. 자 그럼 뭐와 상관없이 주절에 과거가 와도 현재형을 쓴다. 오케이? 이 시제일치 예외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래서 시제일치는 이 개념을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니네 지금 2학년 2학기잖아 그치? 전에 얘기했죠 2학년 2학기에서 완전 입시 쪽으로 가야 되거든 어쩔 수 없이. 그럼 이거는 왜 쌤이 얘기하는 니네 이거 중3 때도 나올 수 있지만 고등학교에도 이거 시험 문제 시제로 자주 나와요. 예전에는 수능의 단골 문제였어.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오케이? 그래서 미리 시제할 때 같이 확인해서 갑니다. 자 그 다음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 현재형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 저희 재우하고 지우 둘 다 제시예요. 하율이하고 현정이는 단어를 꽤 아는 편인데 이 정도면은 73개를 맞았거든? 처음에 이렇게 많이 맞춘 케이스 별로 없어. 어휘가 좀 있다는 얘기야 그럼. 하율이도 지금 40개 이상 41개인데 40개 이상을 했으면은 그래도 어휘가 조금 있다는 얘기고요. 하율이 저기 그 지난 기말고사 몇 점 나왔었어? 야, 니네랑 너무 다른디? 단어가 지우가 21이고 재우가 19거든? 내 하율이가 41인데 얘 중간고사가 니네보다 점수 한참 아래쪽으로 나왔다는데? 그럼 하율이 너 중간고사 지난데 공부 안 했지? 그치? 많이 놀았구나. 현정이 지난번에 내가 점수를 잠깐 봤으니까 저기 뭐 수학 그거 제출하잖아. 정오표 거기서 내가 봤거든? 니네 2학기에는 다 만점 받으면 되겠다. 너 자꾸 실수하지 마. 응? 실수해서 계속 하나씩 틀리고. 하율이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너 조금만 신경 쓰면은 점수 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점수로는 지금 재우하고 지우가 단어를 바닥을 깔아주고 있잖아, 그치? 자, 아무튼 가봅시다. 자, 뭐 농담이긴 하지만 진짜 그 하율이하고 현정이는 어휘를 이게 지금 단어가 고1 모의고사거든? 지금 이 독해에 있는 고1 모의고사에 좀 시간이 오래된 거긴 하지만 근데 그게 우리가 독해하는 수준 자체에서 볼 때 그게 중3 라인하고 비슷하다고 쌤이 갖고 온 거거든? 근데 거기에 있는 단어를 좀 이렇게 안다면은 괜찮은 편이에요. 확실히 그거는. 그러면은 니네 잘하면은 올 겨울 방학 때 고1 모의고사, 고3 쪽으로 가면서 내년에는 진짜 수능 1등급 다 바꿨다? 제대로 외우면. 지금 제대로만 외우면. 자, 니네 선배들 그랬었어. 전에 얘기했잖아.
지금 그 고3 애들 걔네들이 이제 여기 내가 처음으로 중2 때 가르친 애들이거든 걔네가. 근데 걔네들이 중3 때 니네 학교에 그 전교 1등부터 10등 중에 한 8명 정도 들어있었어 걔네가. 근데 걔네들이 2학년 2월 10며칠이지? 그때 이제 고1 모의고사 한번 봤거든? 점수가요 정확하게 얘기해주면은 그러니까 1등급 받았던 애들 걔네들이 40점대부터 80점이었어 90점도 아니고 1등급보다 아무도 없지 그것도 고1 거. 근데 계속 연습을 시키고 하니까 겨울방학 지나고 3월 지나니까 그때부터 고3 거 1등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여름방학 때는 아무튼 그 반에 인원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그때가 인원이 좀 많았거든. 그 반 하나만 12명인가 13명이었어. 그 반 하나만. 근데 거기서 8명에서 10명이 1등급을 다 갖다 했었어. 고3 거. 그러니까 니네도 가능한 거지. 지금 보면 걔네보다 점수 잘 나올 수 있을걸. 그게 실제 니네 선배들이 했었던 걔네들이 지금 고3 지금 밑에서 드립다 공부하고 있는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면은 금방 올라가요. 하율이도 당연히 되고요. 네 얼굴 한번 좀 보자. 자 갑시다. 자 그리고 얘는 미래 시제 표현할 때 현재형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 있잖아. 얘는 현재형도 미래를 나타내는 거야. 현재 진행형도. 얘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많은 문법책에서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쓰는데요. 쌤이 한번 바꿔주려고 그래. 현재형으로 도를 하나 넣읍시다. 그런 말. 미래형이 위를 쓴 게 미래를 나타내는데 얘는 현재형으로도 미래를 나타낸다는 얘기야.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원래 영어는 요거는 이제 문법책하고 좀 다른 얘기야. 이거는 원래 영어는 미래를 나타내면은 항상 will이 들어가요. 웬만한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얘기한 왕래발작 동사가 들어가고 뒤에 미래시간 부사구가 나오면은 얘도 미래를 나타낸다 그러거든. 얘도. 근데 얘가 더 우선이긴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거 그 토플 시험 문제 얘가 나왔었어. 많이 틀렸었어. 왜냐하면은 얘를 너무 머릿속에다가 박아 놓아가지고. 근데 답은 얘가 우선이었어. 근데 일단은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때는 얘들도 다 쓸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현재형으로 도라고 한 거야. 알겠죠? 그런 거야. 다시 얘기하면은 미래 위를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으로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때는 뒤에 미래 시간이 왔을 때다. 예를 들어서 뭐 tomorrow라든지, 오케이? 아니면 next year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래서 미래 시간이 오면은 자, 왕래발작 동사는 이렇게 했을 때 미래를 나타낸다. 근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쌤 밑에다가 써놨어요. 동사 현재형이라고 되어 있지. 현재형이 있을 때 뒤에 미래 시간이 오면은요, 얘도 미래를 나타내요. 얘뿐만 아니라 얘는 얘가 없어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 얘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쌤이 니네 실제로 일반 문법책에서 보는 걸 써놓은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걸 고쳐주려고 써놓은 거예요. 얘를 어떻게? 동사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은 미래가 오면은 왕래발작이 아니라도 미래를 나타낸다. 그리고 왕래발작 동사는 얘를 쓰거나 안 쓰거나 상관없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됐죠? 요게 포인트야. 왜냐하면은 중학교에서는 이걸 안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이거와 상관이 없어. 아예. 이건 시험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중학교에서는 이걸 시험 문제를 내니까 일단 체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왕래발작 동사라는 거. 자, 얘는 단어 의미로 체크하면 돼요. 왕래발작. 자, 왕은 갈 왕자야. 그래서 가다. 레는 올 레자예요. 그래서 오다. 발은 출발하는 거고요. 착은 도착이에요. 오케이?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왕래발작 동사라고 해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오케이? 이게 없어도 미래 나타내긴 합니다. 얘기한 것처럼. 대신 동사 현재형은 얘가 있긴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 없어도 미래처럼 쓰는 게 있어요. I will be back. 얘는 그냥 미래를 쓰잖아. I'm back. 이래도 내가 돌아올 거야 라는 의미로 쓰기도 해요. 구어체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얘기한 것처럼 자, 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걸 얘기하면 여기에 will자 붙으면 틀렸다라고 하는데요. 틀린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쓴 거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자, 일단 왕래발작 동사는 미래 시간 부사가 함께 쓰이면 확정된 일정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얘는 그래서 주로 시간표에 써요. 항공편, 행사 일정이 전부 다 시간표로 들어가거든. 이런 정도에서 주로 얘를 많이 씁니다. 진행 시제로. 자,
그리고 자 일단 문장에서 확인을 합시다. 자 뒤에 tomorrow 자 체크해 놓으면 자 she comes back tomorrow. 그녀는 내일 옵니다. 그쵸? 자 내일 올 겁니다. 그러니까 will come을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니네가 이제 문법 책에 워낙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will come 쓰면 틀린다라고 알고 있어. 자 꼭 그렇지 않아요. 자 he leaves Seoul tonight and arrives in New York tomorrow. 그는 오늘 밤에 서울을 떠나서 내일 뉴욕에 도착합니다. 자 봅시다. 그럼 여기 tonight 하나 체크하고요. 여기에 leave 떠나다 현재형 체크해주고 위에 컴도 그리고 뉴욕 뒤에 tomorrow 체크하고 여기서 arrive in 이렇게 밑을 쳐주면 돼요. 얘는 자 그 다음 봅시다. He leaves Seoul tonight and reaches New York tomorrow. 자 그녀는 오늘 밤 서울을 떠나서 내일 뉴욕에 도착합니다. 근데 차이는 뭐가 있어요? reach라는 것에 차이가 있죠. 그쵸? 자 얘는 자 요거 하나 체크합시다. 그럼 도착하다. arrive는요 얘 자동사라서 뒤에 얘 전치사를 갖고 와야 돼요. 전치사. 그리고 reach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뒤에 전치사를 쓰면 틀려. arrive는 전치사가 없으면 틀리고요. reach는 전치사가 있으면 틀려요. 자 됐죠? 자 next. 자 the ferry depart for the island this Thursday. 자 이 this Thursday 자 하나 체크합시다. 자 그러면 페리는 여객선을 얘기합니다. 페리가 자 이번 목요일에 그 섬을 출발합니다. 섬을 향해서예요. 자 얘는 우리가 어디를 향한다 그러면 to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go to school 학교로. 오케이? 이제 이런 식이니까는 여기도 하나를 씁시다. 뭐냐면은 자 leave for 그리고 head for 그리고 depart. 자 어디를 향해서 출발하다. 자, 왜 얘를 쓰냐면 얘는 지금 전부 다 for를 썼죠. 그쵸? 얘들이 for는 방향성을 잘 나타내진 않아요. 전치사에서. 근데 지금처럼 얘네들이 오면은 그 방향을 향해서야. 어디로 향해서 얘가. 그래서 leave가 되면 어떻게 돼? 어디를 떠나다지. 그치? leave for가 되면 어떻게 돼요? 향해서 떠나다야. 달라져 그러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I leave Seoul.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leaves for를 쓰면 어떻게 돼? 서울을 떠나서 뉴욕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뉴욕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케이스 때문에 확인한 겁니다. 말 그대로 depart 하면은 그냥 어디를 출발한 거야. 그 지금 거기를 뜬 거예요. 그쵸? for가 되면 뭐야? 도착할 지점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Our exchange student arrives in Busan on Monday evening. Monday evening 체크하고요. 자, 요일은 전치사 on을 쓰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 교환 학생은 자, 월요일 저녁에 부산에 도착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도 자, on Monday evening 있고요. 여기에 자, 현재형 써놨다라는 거. 자, 그리고 The express leaves the platform this Saturday. 이번 토요일에 자, 체크해주고 시간. 자, 그 급행열차가 자, 플랫폼을 떠납니다. 여기 for 없어요. 그쵸? for가 있으면 뭐야?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고, for가 없으면은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the circus troupe come to our village next spring. 자, next spring 자 체크하면은 자, 다음 봄에 서커스단이 우리 마을에 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한 건 뭐야? 거의 정해져 있다 그 얘기야. 근데 will이 들어가면 어떤 차이가 되냐면은 막 해놨다. will은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will에 대한 의미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게 정해져 있는 거냐 아니냐를 확인할 때 그때 의미 때문에 will을 쓸 수 있다 없다가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얘는 별표 치세요. 얘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하고 수능까지 다 연결돼요. 그리고 니네 내년하고 중3 때 니네 이미 if 한번 했잖아. 1학기 때. 그치? 니네 if 뭐뭐라면 해서 니네 시험 봤잖아. 재우야 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니네 쌤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 계속 나와. 이거 계속 나온다는 게 문법이 나온다가 시험에 나온다고. 시험에. 알겠죠? 자 봅시다. 자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 얘는 요거 체크합시다. 자 재우야 얘는 현재형만 여기 동그라미 쳐. 얘는 미래 쓰면 틀려요. 미래 쓰면
자, 봅시다. 언제?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한다. 여기 쌤이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고 해놨지만 시간절하고 조건절은 부사절이에요. 이 자체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체크한 것처럼 미래형으로는 미래를 표현할 수 없다. 오케이? 자, 이거를 좀 줄여서 표현하면 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재우야 800에 치우시고 허리 펴시고. 자, 이게 현재형 특징에서는 니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그 하나는 주어 동사 수일치고요. 요거는 수능하고 내신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나와. 주어 동사 수일치는. 근데 두 번째, 수능에서는 답으로는 안 나오지만 예전에 한번 나왔었고 요즘은 안 나오고요. 그리고 내신에서는 나오는 게 있어. 그게 지금 얘기한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형에서 딱 요거 두 개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이거 말고는 큰 그게 없어. 시제일치 예외적인 법칙에서 아까 얘기한 얘네들은 내신에서 간혹 나오는 거고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얘들이 잘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자, 그러면 여기다가 쌤이 현재형의 포인트를 밑으로 여기다가 써도 상관없겠구나. 자, 여기다가 한번 쓸게요. 자, 현재형에서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팁이에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주어 동사 수일치. 자, 주어가 단수면은 동사도 단수를 쓰고요.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를 쓴다. 그 얘기야. 자, 주어가 단수 명사면 당연히 동사도 단수 동사고요. 자, 주어가 복수 명사면 당연히 복수 명사예요. 자, 이거는 왜 체크하냐면은 중학생일 때 보면은 명사에 S 붙으면은 복수형이고 동사에 S 붙으면 단수형인 거를 가끔 헷갈려 해요.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이거 가끔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얘를. 왜냐하면은 비어 나오면은 얘가 지난번에 얘기한 물질 명사, 맥주, milk 역시 마찬가지. 그치? 그럼 뒤에 동사는 단수일 거 아니야. 근데 lots of를 썼어. 그럼 많은 밀크야. 그럼 뒤에 is야, a야. 그러면은 가끔 학생들이 많은 거니까 뒤에 아겠죠? 이런 학생들이 있어. 아니야, is야. 알겠죠? 자, 예를 들면은 여기다 하나를 쓸게요. lots of milk is a 하면은 여기 is다. 그 얘기야. 앞에 lots와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재호야? 자, 여기 milk가 단수죠. 그쵸? 그러니까 뭘 쓴다? 단수를 쓴다. 이게 고등학교 수능에서 나오는 주어 동사 수일치야. 대신 선생님 저기 더 폴리스형이 있잖아요. 그럼 폴리스는 당연히 복수를 씁니다. 얘는 얘 집합명사라 그래가지고 군집, 캐틀, 소떼 얘들은 얘를 써요. 그런 단어 몇 개를 빼면은 이거예요. 그래서 99%는 이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 다음 두 번째가 지금 하는 거.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형이 미래를 의미한다. 자, 여기에 미래형. 쌤 원래 미래형이라는 건 없는데 위례 동사 원형을 줄여서 그냥 미래형이라 그래요. 위례 동사 원형은 쓸 수 없다. 요게 포인트. 그리고 현재형은 요거 두 개가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 외의 건 자잘한 거야. 아까 이거 불변의 진리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치? 무조건 현재. 이거는 그 뒤에 자잘한 거. 자, 그럼 가봅시다 이제. 자, 시간 접속사로 하면은 t라고 until은 자 뭐뭐 할 때까지죠.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예요. 자, 그리고 보통은 헷갈리게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니네 이제 그 관계사를 했으면은 저기 관계부사 있죠. 관계부사일 때 여기에 타임을 갖다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거든. 그랬을 때는 니네 해석을 해서 잡아내야 되는데 그거 헷갈리게 하는 거.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게 나오진 않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건 중학교에서 어렵게 시험 문제 낼 때. 근데 내가 영동중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아. 여기 와서 예경학점 지금 4년 쭉 했는데 그런 문제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 그냥 관계부사 웬 쓰냐 안 쓰냐 그걸로 묻는 거지. 이게 형용사 뭐 예를 들어서 형용사절이냐 아니면 관계부사 해가지고서 얘가 앞에 있는 타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이런 것들 신경 안 쓴 케이스들이에요. 시험 문제는. 일단 봅시다. 자, 얘는 자 if.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when이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뭐뭐 했을 때 그러면 얘가 명사절에 형용사절로 쓰이거든. 근데 이거를 지금 얘기한 시간 부사절인 거를 확인하려면 한 90% 정도로 체크되는 게 있어. 때로도 해석이 되긴 하지만 얘를 바꿨을 때 뭐뭐 하면 그래서 if하고 바꿔 쓸 수 있는지 한번 보면 돼. 그러면은 거의 한 90%는 맞아요. 얘는.
자, 그 이 if는 당연히 뭐뭐라면 해서 조건절이죠. 명사절일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요 체크한 거야. 시간 조건절인 거야, 부사절. 명사절은 안 돼요. if가 어떤 체크를 해요? 명사절도 되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쵸? 자, 그래서 그거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케이스를 체크한 거예요. 시간 조건 부사절, if.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도 돼요. 솔롱에즈는 뭐뭐 하는 한이라는 접속사. 요 정도는 해석할 때 쓰긴 해야 돼요. 요거는. 나머지는 나중에 복귀하면서 하면 됩니다. 자, 언리스트도 체크하고요. 무엇이 아니라면 그 뜻이죠. 언리스트는. 자, 봅시다. 자, will decorate the hallway when the guests enter the gate. 자, 여기 이제 when이 있죠. 그쵸? 그럼 봅시다. 자, 우리가 자 복도를 장식할 겁니다. 손님들이 자 문에 도착하면, 그쵸? 손님 도착했을 때 되잖아요. 때도 돼. 근데 얘로 대체 가능하면은 일반적으로 뭐다? 무조건 시간 부사절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when 체크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포인트를 보면은 그 니네가 지난번 시험 볼 때 확인했는지 모르겠으나 가르쳐는 줬으나 보통 주절에 미래 시간이 와 있어. 주절에. 그리고 얘는 거의 항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will enter를 쓰느냐 못 쓰느냐를 묻는 거죠. 얘가 will enter 당연히 안 되죠. 그쵸? 재우야 쓰세요.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if the wind calm down. 자, 바람이 줄어들면, 자, 여기 calm down은 차분하다는 뜻 찾아들면, the pilot이, 자, 비행기를 착륙시킬 거야. 그럼 봐봐. 여기에 똑같이 will land 체크 한번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 if 체크하면은 당연히 얘 현재형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여기도 unleash 체크하면은 무엇이 아니라면이죠. 예, unleash 체크해두고. 자, unleash you fasten your seatbelt. 자, 당신이 자 seatbelt는 안전벨트 얘기합니다. 자, 안전벨트를 자 묶지 않으면, 매지 않으면 the alarm 경보가 울릴 거야. 여기도 will be. 그리고 여기 fasten. 자, 체크해 주면 되고요. 자, as soon as 체크 한번 해주시고. The paint dries. 자, 페인트가 마르자마자 나는 포스터를 붙일 거야. will attach.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자 체크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뒤에 가서 자 여기 체크업. 자, 1, 2, 3, 4, 5, 6, 7 지금 바로 합니다. 대신 근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찾아서 밑줄을 한번 그어봐 주세요. 물론 해석으로 가도 되긴 합니다. 자, 근거도 잠깐 체크해야 돼요. 근거에 밑줄 쳐주세요. 다 됐죠? 자, 봅시다. 자, 1번. 자, 재우야. 자, 답 얘기하고요. 자, 왜 그런지 확인합시다. 무조건 will이 못 오나? 자, 얘가 어떨 때 will이 못 오는 거죠? 자, 조건절일 때죠. 그쵸? 요거 확인돼야 돼. 그러니까 뒤에 물론 이제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조건 나오고 그러면은 현재형을 쓰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것은 자, 조건절이 뭐뭐라면이죠. 그쵸? 명사절이면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면 못 써요. 자, 그래서 조건절이라는 걸 체크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자, 현정이 2번. 오케이. 자, 요거는 주어하고 체크. 요게 수일치예요. 물론 뒤에 얘가 있어서 항상 그러는 현재인데 둘 다 어쨌건 현재형이니까 좋습니다. 자, 3번. 지우. 멜티드? 예. 자, 왜요? 자, 아까 쌤 뭐라 그랬어? 시제일치를 얘기하긴 했어. 그치? 주절이 과거면 종속절도 과거나 과거 완료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나 뒤에 뭐라 그랬어? 자, 과학적 사실이 오게 되면은 항상 현재형, 항상 그러하다. 그러면은 얼음이 0도에서 녹는다라는 것은 항상 그러하다죠? 그러니까 뭐가 돼? 현재형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앞에 있는 과거지만은 주절이 과거지만 현재형 쓴 거예요. 시제일치에서 예외적인 법칙. 오케이? 옆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무조건 현재. 자, 4번 봅시다. 자, 4번은 자, 하위랑 어떻게 될까요? depart 왜요? 3인칭이긴 한데 조동사 will이 오면은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 그건. 그치? 그럼 왜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을 써야 할까? 자, 좀 전에 우리 이 얘기 했어요. 자, this Thursday 체크하고요. 또 according to the timetable 여기 체크합시다. 자, according to는 무엇 무엇에 따르면 그 뜻이야. 무엇 무엇에 따르자면
얘는 무엇에 의하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한글이니까 똑같은 의미야 그냥. 타임 테이블은 시간표야. 자, 시간표에 따르자면, 그쵸? 시간표에 따르자면 이번 자 목요일에 자 그 섬으로 페리가 출발할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 쓸 때에는 현재형 뒤에 미래를 주로 쓰고요. 그쵸? 그렇지만 위례 동사 원형을 써도 틀리진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이거는 근데 원래 정해져 있으면은 위를 잘 안 씁니다. 오케이? 다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일단 됐나요? 자, 넥스트 5번. 자, 5번부터 쌤이 할게요. Please tell me when the pilot lands will land the plane. 자, 봅시다. 그 파일럿이 비행기를 착륙시키면 나에게 알려줘. 그럼 뭐야? when 뭐뭐 하면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뭐가 된다? land, 즉 시간 부사절. 얘는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근데 요거 한 문장 갖고는 좀 애매하긴 해요. 만약에 뒤에 거에서 그 비행사가 비행기를 착륙시킬 때를 나에게 알려줘. 그러면 어떻게 돼?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이 돼서 얘도 가능하겠지. 그쵸? 얘는 앞에 문장 하나가 있어야 명확해요. 얘는. 그래서 얘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아까 쌤이 그 얘기 했잖아. 그 니네가 관계부사 쓰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떠하다. 잠깐 그 얘기한 게 요런 케이스야. 요건 한 문장만 나오면 답이 2개가 돼요. 얘는. 오케이? 정확하게 얘를 갖다가 한 문장 갖고 얘기했을 때 얘만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얘가 조금 더 가능성은 있어요. 얘도 그렇다고 해서 틀리다고 하지 않아요. 얘는. 얘기한 것처럼 얘가 직접 목적어가 돼버리면 얘 간접 목적 어디 갔어? 얘 간접 목적어, 얘 직접 목적어. 그쵸? 그럼 뭐야? 어차피 현재형을 써도 되긴 하지만 얘가 착륙할 거다. 그래서 이제 미래가 되겠지. 의미가. 그쵸? 근데 얘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파일럿이 비행기를 착륙시키면 하면 어떻게 돼? 시간 부사절이지? 조건절 if로 바뀌잖아. 그러면은 얘는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문장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얘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6번. Penguins are gathering on icy shore every winter. 자, every winter 체크합시다. 얘는 항상 그렇다는 얘기지 그럼. every 붙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gather. 자, 그 다음 봅시다. will not begin until the choir will finish the rehearsal. 자, 이 choir는 원래 이거 성가대라는 뜻이에요. 교회 찬양대. 근데 얘를 합창단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학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기독교 베이스가 되게 많아요. 하버드 뭐 아무튼 전 세계 1위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있죠. 그것도 신학교예요. 원래가. 그래서 하버드 아주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게 choir예요. 그래서 교회에 쓰는 단어고요. 지금 이제 합창단이 리허설을 끝낼 때까지는 했죠. until 시간. 그렇죠? 뭐뭐 할 때까지는 시작하지 못한다니까 얘는 finish. 됐죠? 시간절. 자, 그다음 오케이. 자, 요거는 일단 뭐 과제로 한번 체크하시고 알겠죠? 몇 개 되진 않으니까.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할게요. 쉬세요. 자, Many animals are nearly helpless when young. 자, 봅시다. 자, 여기 helpless라는 뜻은 자, 우리가 흔히 단어장에서 얘기할 때는 무력한이라고 얘기해요. 무력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체는 그거 내려놓고. 자, 봅시다. 자, 많은 동물들이 어렸을 때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helpless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력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어장에서는. 자, young birds must be taught to fly. 자, 어린 새들은 자, 날기 위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thousands of young seals are drawn every year. 자, 봅시다. 여기서 thousand of 하면 수백의라고 그러죠. 그쵸? 근데 쌤은 이걸 만은이라고 해요. 뭐 millions of든 아니면 thousands of든 뭐 그 hundreds of든 간에 그 규모에 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말로 수백이라고 하지만 쌤은 그냥 만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은 자, 어린 seal, 물개들이 drawn every year, 해마다 익사해요. 이 drawn은 익사하다는 뜻입니다. 익사하다. 물에 빠져 죽어요.
자, 근데 물개가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물개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그 물속에서 오래 있으면 죽어요. 고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는 걔들 막 수영하다가 나와서 푹 하고 들어가잖아. 아니면 죽어요, 걔네들. 자, 갑시다. 그러니까 물개가 물에 빠져 죽어? 응. 숨 못 쉬어서 죽어요. 자, 그다음 they never learn to swim naturally. 자, 그들은 naturally,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수영을 배울 수 없어요. 그럼 뭐야? 걔네 물개니까 태어나면서 걔네 수영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자연스럽게 배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the mother has to take the baby seal out under her flipper and show it how. 자, 봅시다. 자, the mother, 그럼 엄마 물개가 has to take the baby seal. 자, 봅시다. 그 베이비 seal을, 그 어린 물개를 자, take out, 데려가요. under the flipper and show it. 자, 그럼 봅시다. 얘를 지금 플리퍼는 이 앞발 이거예요. 오케이? 이 우리 플리퍼는 이런 거라서 이거예요. 자, 이 아래에서 데리고 가서 자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지. 자, birds sing without instruction. However, 자 하지만 새들은 without instruction. 그러면 배움 없이. instruct 하면은 지시하다, 강의하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지도하다. 그래서 instruction 하면은 지시, 지도, 배움 없이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without instruction은 배우지 않고서 노래를 합니다. 됐죠? 자, they do not sing well unless they are able to hear older members of their species. 자, 새들은 do not sing well. 자, 노래를 잘 하지 못해요. unless 뭐 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able to hear all the members of their species. 자, 그들 종의 all the member니까는 뭐야? 오래된 새들이지, 그치? 엄마, 아빠 새들. 오케이? 자, 이 새들을 자, 그들이 들을 수 없다면, 그러니까 이 얘기죠. 옆에서 같은 종의 새가 지저귀는데 그 지저귀를 들을 수 없으면 낼 수는 없어요. 오케이? 자, next. The young elephant does not seem to know at first what its trunk is for. 자, 봅시다. 자, 어린 코끼리가 does not seem to야. seem은 뭐뭐처럼 보이다죠. 그럼 여기에 not이니까는 뭐뭐처럼 보이지 않는다. to know at first what is trunk. 자, 봅시다. 그러면 그것의 트렁크를 자 어떻게 사용하지? What for? 용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처음에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케이? 자, next. It seemed to get in the way until the baby's parents show it what to do. 자, seem. 자,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으나 자, seem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to 부정사나 형용사를 갖고 옵니다. seem은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뒤에 to 부정사나 뒤에 형용사 갖고 와요. seem은. 자, 봅시다. 자, 뭐 할 때까지? Until the baby's parents show it what to do. 자, 그러면은 자, 그 베이비의 부모가 그럼 여기서 뭐 코끼리니까 코끼리 부모죠. 부모 코끼리가 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줄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 방식을 어디 갔어 이거? 보여줄 때까지 그 방식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보여줘야 얻는다가 되겠죠. 이 케이스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포인트를 일단 체크하면은 자, 뭐가 돼요? 첫 문장에 뭐라 그랬어요? 자,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혼자.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온 게 뭐예요? 자, 예시 나왔죠. 자, 요거 체크하면 얘 뭐가 돼? 구체화가 됩니다. 오케이? 자, 예시 구체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seal도 뭐가 돼요?
예시죠. 예시. 그리고 쭉 내려와서 자, bird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sing. 자, 얘도 예시고요. young elephant. 자, 그럼 얘 지금 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글의 구조가? 자, 처음에 자, 얘 이거잖아. 지금 첫 문장에서 지금 뭘 얘기했어요? 자, 일단 이거를 주제긴 하지만 자, 일단 얘 설명을 해놨어요. 그냥 그쵸? 일종의 설명이 왔죠. 근데 그 설명에 대해서 지금 뭐가 나타난 거야? 예시가 지금 요렇게 4개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주제나 제목을 얘기하면 뭐가 될까? 얘가 되겠죠. 그쵸? 지금 얘기하시면 이렇게 예시라고 하는 것들은 자, 뭘 얘기하냐면은 자, 좀 전에 자, 우리가 그래서 구체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쌤이 구체화라고 얘기를 했을까? 니네 나중에 국어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거. 구체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글에 대한 예시, 그 예시를 명확하게 준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왜 자꾸 그려지지? 얘가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예시가 밑에 다 깔렸으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니네가 글을 읽어갈 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얘네들. 자, 얘네 체크를 하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돼? 여기에 주제가 쌤이 설명이라고 쓴 거는 처음에 니네가 이게 주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글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있네. 그런데 그 문장에 전부 다 예시로 연결이 되어 있네.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주제가 된다 그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뭐가 될까요? 답은 몇 번 될까요? 재우야? 네. 답 몇 번 될까? 2번 되겠죠. 자, 그래서 쌤하고 하는 거는 단순 해석이 아니고요. 단순 해석은 기본적으로 가고요. 거기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글의 구조도 같이 살펴봐야 돼요. 알겠죠? 자, next. 자, 10번 봅시다. When I was a kid, I was always left out when my friends chose their baseball team players. 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글을 얘기할 때 I가 나오잖아. 지금처럼 I가 나와요. I가 나오면은 일단은 무조건 강조해요. I는 왜? 필자가 또는 화자가 아예 글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그럼 이 I라고 나오는 것은 일단 대놓고 뭐다? 강조예요. 강조. 얘들은 자 봅시다. When I was a kid, 내가 어렸을 때 I was always left out when my friends chose their baseball team players. 나는 항상 left. 자 그럼 봐봐요. 나의 친구들이 그들의 베이스볼 팀 플레이어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됐어? 나는 따였다 된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봅시다. In those days. 자, those days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요. 이거는 시제가 무조건 과거입니다. 그 당시에 얘는 시제가 항상 과거예요. 그 당시에 주야. 자, there were no baseball gloves for the left hands like me. 자, 봅시다. 자, there로 시작하는 문장은 자, 항상 이게 도치된 문장이라 그랬어요. there는 동사 주어로 문장이 도치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해석하지 않아요. 얘는 그 최초 문장이고요. 자, 그럼 봅시다. There were no baseball glove. 그럼 뭐야? 야구 글러브가 없었습니다. 누구를요? For the left hander like me. 나와 같은 왼손잡이들을 위한 야구 글러브가 없었어요. 자, I was normal in other times, but I was considered disabled every time they played the game. 자, 나는 I was normal이죠. In other times. 자, 그럼 봐봐. 자, 다른 시기에는 직역하면 그쵸? 다른 시기에 다른 때에는 나는 그냥 평범해요.
노멀이에요?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나는 자, they played game. 그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어떻게 여겨졌어? disabled로 여겨졌어요. 자, disable은 여기서도 무기력, 무능력의 뜻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끊으면 여기에 able이라는 단어가 있죠. able은 뭐야? 할 수 있는, 가능한의 뜻이에요. 얘가 거기에 this가 붙었으니까는 어떻게 돼? 할 수 없는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무기력한 이런 뜻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여기에다가 영어 표현도 되게 좀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The disabled. 이래서 이걸 장애인이라 그러거든. 근데 이거는 쌤이 아무래도 얘는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장애인을 핸디캡트라고 써요. 핸디캡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 일단 가봅시다. 암튼 나는 그럼 뭐야? 여기서 every time 하고 나온 거는 whenever로 써줘도 돼요. 뭐 할 때마다. 자, 그들이 그래서 게임을 할 때마다 나는 자, 무능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됐습니까? 왜냐? 일단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게임할 때 왼손잡이 글러브가 없잖아. 그치? 나는 왼손잡이인데. 자, fortunately my son, who is also a left-hander, was born after glove for the left-handers were invented. 자, 봅시다. 자, fortunately, 자, 운 좋게도, 오케이, 다행스럽게도, my son, 내 아들은, 자, 여기 우리 독해할 때 쉼표 나오면은 요렇게 괄호를 치세요. 그러면은 주어 동사로 이렇게 빨리 잡힙니다. 문장이 짧아져. 자, 똑같은 왼손잡이인 내 아들은 자, 왼손잡이에 대한 글러브가 발명된 후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태어났을 때 뭐야? 왼손잡이 글러브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문장 구조. The gloves가 after 이후에 자, 주어고요. 전치사 for부터 괄호 치면은 were invented가 동사가 돼요. 자, 글러브가 발명된 후에, 오케이? after는 전치사도 되고 지금처럼 접속사도 돼요. 얘는. 자, next. So, 그래서 he doesn't have to fear what I felt when he wants to play baseball. 자, 그는 자, don't have to가 무슨 뜻이에요? don't have to. don't have to. 그치? 뭐뭐 할 필요 없다죠. 얘가. 그냥 not이 아니라 얘는 뒤에 있는 것에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가 돼요. 해석이. 이거 우리말로 해석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need가 없어도. 자, 봅시다. 그래서 그는 내가 느꼈던 것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 뭐야? 나 왼손잡이라서 나 따도 당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치? When he wants to play baseball. 그가 야구를 하기를 원할 때 내가 느꼈던 것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자, next. There are other various inventions which can reduce the condition of disability. 자, 또 다른 다양한 발명품이 있어요. Which can reduce, 뭘 줄여요? The condition of disability. 자, 그럼 무능력의 상태를 줄이는. 자,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condition of disability는 그런 뭐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편함의 정도가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일단은 자, 무능력의 자, 상태를 줄여주는 자, 많은 발명품들이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서 자, 이제 여기 딱 읽으면서 생각할 건 이거죠. 색깔을 바꿔볼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뭘 얘기했어요? 자, 1로 해놓을게요. 1. 왼손잡이에 불편함이 되죠. 그쵸? 아니면은 여기서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뭐
당한 고통? 뭐 그런 게 되겠죠. 오케이? 왜냐면 I니까. 불편함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얘도 불편함이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 fortunately부터 얘기를 갖다가 이라고 할게요. 자, 이건 뭐야? 아들은 그치? 얘는 이제 I잖아. 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뭐야? 다행히 뭐야? 왼손잡이로 쓸 수 있다가 된 거예요. 자기하고 비교했을 때.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다? 왼손잡이 글러브 발명 후죠. 이건 아들 얘기. 그치? 그러니까 나하고 아들 얘기를 구체화를 시켜서 문제 시작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There are other various invention. 자, 좀 전에 것처럼 여기 막 다양한 발명품이 있어요. 그럼 막 무능력에 대한 조건들을 상태를 줄여주는 자,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Thanks to eyeglasses.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쭉 해주면 자, eyeglasses. 자, thanks to. 자, 우리가 흔히 thanks to 뭐뭐 덕택이라고 해석하는데 자, 쌤은 이거를 뭐뭐로 인해서라고 해요. 이게 이제 중간적인 표현이라서 그래. 뭐뭐 덕택이 그러면 감사한 쪽인 거고요. 뭐뭐 때문에 그러면요 왠지 부정적인 케이스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래서 쌤이 중립적으로 뭐뭐로 인해서라 그래요. 자, 얘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거. 자, thanks to. 자, 뭐뭐로 인해서, 오케이? owing to. 자, due to. 오케이? 자, 재우야. 자, 써야 돼요. 자,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는. 자, thanks to, owing to, due to. 여기에 이제 because of까지 넣어주면 되겠네. 자, 요렇게 하면 뭐뭐로 인해서 네 가지를 다 같이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안경으로 인해서 I can avoid feeling powerless in this world. 자, 나는 자, 여기 체크할 거 avoid는요 뒤에 동명사를 받습니다. 자, 요 체크하세요. 자, 그럼 나는 in this world. 그럼 이 세상에서 powerless. 얘도 무기력이죠. 무기력을 느끼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어요. 그럼 무기력을 느끼지 않아요. 안경으로 인해서. Wheelchair can improve the mobility of the people who cannot walk. 자, 봅시다. 휠체어는 자, 어떤 사람들 who cannot walk.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 앞에서 1, 2, 이 두 가지는 뭘 얘기한 거야? 1, 2 얘들은 왼손잡이로서 내가 불편했었는데 아들은 발명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괜찮았다가 된 거지.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왔어요? 그거 외에도 또 다른 발명품들이 많다. 뭐? 불편함을 도와주는 발명품들이 많다가 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발명품들이 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체크한 것처럼 eyeglasses 하고요, wheelchair.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예시가 뭐야? 안경하고요. 자, 또 한 가지 휠체어. 자, 재우야. 자, 얘 써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봐봐요. 요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합니다. 단락 요약을. 오케이?
한 문장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요약할 수도 있겠으나 자, 요런 것들로 이제 단락을 요약하게 되면은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얘가 얘기하고 싶으면 뭐겠어요? 얘를 얘기하고 싶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자, 답을 한번 봅시다. 자, 1번. Invention ignored in the past. 자, 과거에 무시되어졌던 발명품들. 자, Invention for handicapped people. 자, 장애인들을 위한 발명품들. 자, 그리고 effort to narrow a generation gap. 자, generation gap 그러면은 세대차가 돼요. 세대 차이를 자, 줄여주는 것에 대한 노력. common habit among family members. 자, 가족들 간에 자, 뭐 공통적인 습관. technical developed through ages. 자, 나이를 통한 기술적인 발전. 아니면 여기 시대를 통한이라 해도 되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은 얘 몇 번이 될까요? 핸디캡을 보완해 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답이 어디였니? 자, 2번이 되겠죠. 자,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글을 읽는데 한 문장에 대한 정확성도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읽고 끊어 읽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글의 흐름, 얘는 이제 우리가 주제 제목이라고 하지만 자, 쌤은 지금 한 것처럼 어떻게 해? 요렇게 줄여요. 요약을. 앞에 한 것처럼 구조를 보고요. 오케이? 그리고 요약을 합니다. 근데 요약이 전체 글에 대한 요약이 아니라 연계되는 부분 정도씩의 요약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글에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 그렇게 되면 글의 행간을 읽는 게 되게 빨라져.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잖아. 그치? 지금부터 연습을 하게 되면은 쌤이 보장할 수 있는 거는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하고 영어 모의고사 1등급을 다 받아요. 그리고 수능까지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럼 결국은 그거는 내신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습관이라기보다는 그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있죠. 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우야 자 800에 치우시고 자 그래서 이 연습이 되게 필요합니다. 원래는 쌤이 뭐 저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는 글에 대한 특성하고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니네는 니네 스스로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 만들 시간이 없어. 특히 이제 고3들한테 많이 가르쳤던 건데 근데 이걸 이제 너희가 이제 스스로 한 번씩 이제 해봅니다. 얘네들을 알겠죠?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재우야? 이쪽으로 와봐. 일단 자리를 한번 잠깐 옮기자. 안경 조심하고. 자, 쌤 요걸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쌤 서서 하잖아. 그치? 서서 하는 데는 좀 괜찮은데 앉아서 하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서 목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목을 좀 빼기 위해서. 자, 봅시다. After day of stress and pressure at the office, most of us arrive home tired and exhausted. 자, 갑시다. After day stress and pressure at the office. 자, 얘는 사실 그 나중에 니네가 회사 그 들어가서 이제 출근하면 다들 이걸 느껴요. 자, 봅시다. 자, 오피스에서 자, 봅시다. 스트레스와 자, 압박의 날 후에 회사 출근하고 나서 그치? 받는 거죠. 자, 그럼 사무실에서 자, 스트레스와 프레셔의 날 후에 그러니까 뭐 낮에는 이제 압박을 받았어요. Most of us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보통 이제 해석할 때 요것도 자기가 기준을 가지세요. 자, 중고등학생 해석시키면은 대부분의 우리들은 또는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아니라 쌤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또는 많은 사람들은. 오케이? 자기가 기준을 가지면 돼요. 다 같은 의미니까. 자,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us가 들어간 거는 그냥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 이 뜻인 것 뿐이에요. 자, arrive home tired and exhausted. 자, 같은 말이죠.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문장은 뭐야? 스트레스 받아서 지쳤다 요거예요. 자, 두 번째, we gave our best to our colleagues and customers and sadly have nothing left for the people we love the most. 자, 그리고 요렇게 나타나는 콜론 있죠. 콜론. 여기가 이제 점점을 콜론이라고 밑에 쉼표 있는 거를 세미콜론이라 그래요. 자, 이 콜론의 역할은 자, 제가 콜론 역할이 뭐죠? 지우는? 콜론의 역할. 설명. 그렇지, 지금 부연 설명 얘기했잖아. 이퀄. 자, 그때도 지우가 대답 한번 했어. 자, 봅시다. 얘는 부연 설명이에요. 또는 예시를 들어. 거의 한 90%는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것과. 그래서 앞에 내용이 어렵다. 그럼 뒤에 걸로 답을 잡는 거지. 자, 봅시다. 자, 우리는 자, gave our best to our colleagues. 우리의 최선을 누구에게? 우리의 동료와 고객들에게 줍니다. 우리의 최선을 동료와 고객에게 줘요. 자, 그리고 슬프게도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 we love the most잖아. 그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남겨지지 않아요. 뭐가? 베스트가. 그쵸?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가족.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딱 보면은 어떻게 돼?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쵸? 동료들하고 고객한테는 이렇게 했는데, 가족들한테는 할 게 남겨져 있다, 남겨져 있지 않다? 남겨져 있지 않다. 자, 그 다음. Like gladiators who have just completed the battle of their lives, we really walk to our armchair and order family members to leave us alone until we regain our calmness. 자, 봅시다. 여기 like는 뭐뭐처럼이죠. 제일 앞에 시작한 like는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제 그런 의미로 얘들이 해석이 됩니다. 얘들은 자, 글래디에이터. 자, 뭐야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입니다. 니네 그 영화 제목 있잖아. 글래디에이터. 아, 네. 아, 미안해요. 니네한테는 되게 오래된 영화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넷플릭스나 이런 데 들어가면 있습니다. 검투사라는 뜻입니다. 검투사. 검투사. 쓰긴 하세요. 단어 뜻. 오케이? 자. 검투사. 어떤 검투사예요? 자, 그럼 봅시다. Who have just completed the battle of their lives. 자, 그들의 생명을 건 전투로 단지 뭐해? Have completed. 자, 그럼 여기서 뭐야? complete은 완전한, 완결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자, 그들의 삶의 전투로 또는 뭐 생명을 건 거예요. 얘들은 거기서 싸우고 이겨야 되니까. 지면 죽어요. 자, 그 전투에서 막 완결한 글래디에이터처럼 그런 말 전투를 막 마친 오케이? 그 글래디에이터처럼 됐나요? 오케이? 자, we really walk to our armchair and order family members to leave us alone until we regain our calmness. 자, 여기서 weary는 피곤하게, 피곤해져서. 자, 우리는 피곤하게 자 걸어서 우리의 암체어, 팔걸이가 있는 의자예요. 암체어에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야? 가족들에게 뭘 요청해요? Leave us alone. 자, 나 그냥 내버려둬. 그 얘기야. 자, until 뭐 할 때까지? We regain our calmness. 자, 우리가 우리의 침착함을 다시 얻을 때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진을 다 뺐단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피곤해져서 암체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뭐해? 가족들한테 오더, 얘를 주문하는 거죠. 명령하는 건 아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walk and order. 병렬 구조입니다. 자, 걸었어요. 그리고 뭐해? 주문을 한 거야. 해달라고 해서 부탁하는 건데 이제 이거지.
좀 이제 투덜거리면서 얘기를 하겠죠. 아, 나 좀 놔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order는 뒤에 to 부정사를 갖고 다닙니다.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그쵸? 회사에서 지쳐서 돌아왔어.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 자, taking 10 minutes to relax before you enter your home will help you avoid making this sorry scenario. 자, 봅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어때? 여기까지 한눈에 그려져요? 머릿속에서? 상황. 그치? 재우도? 현정이도? 자, 그럼 봐봐. 얘는 스토리가 어떻게 돼? 하나로 쭉 다 연결됐죠. 그쵸? 그랬다가 여기 봐봐. 갑자기 10분 쉬래. to relax. 그쵸? 릴렉스 하기까지 10분 쉬래. 자, 뭐 하기 전에? 너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10분 정도 릴렉스 하는 것은 너가 이러한 미안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을 피하게 해줘. 그럼 여기서 미안한 시나리오는 뭐예요? 지우, 미안한 시나리오가 뭐야? 여기 디스가 있잖아. 미안한 시나리오. 바로 앞문장이잖아. 집에 지쳐서 들어가서 덜썩 앉아서 야, 나 좀 손대지 마. 나 그냥 냅둬. 이 얘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다 받은 거예요. 디스는. 얘를 다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봐봐. 우리가 대명사를 얘기하면은 디스는 단수라서 하나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수 대명사는 문장 전체를 다 받을 수가 있어. it이나 this나. 오케이? 알겠죠? 이게 대명사입니다. 만약에 여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these로 받는 건 아니에요. this라고 하면 문장 하나를 다 받아줄 수 있어. 앞에서.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좀 전에 얘기처럼 자, 당신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자, 10분을 릴렉스 하는 것은 당신이 이러한 미안한 시나리오 만드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help 뒤에 자, 동사 원형 한번 체크합니다. 자, help는 어떻게 돼요? 목적어 다음에 여기에 to 부정사와 동사 원형 이 두 개를 다 갖고 다니죠. 이 avoid는 to avoid가 돼도 됩니다. 자, 이 help는 니네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얘는 니 중3 때인가 하면 시험 문제 한번 나오긴 할 거야. help가. 자, 봅시다. then. 자, 그렇다면 then이 나오면은요, 그리고 나서 and then의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오케이? 자, 여기 the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자,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렇다면. 자, 요걸로 해석해 주면 돼요. 얘는 자, you are the person your family want you to be when you greet them. 자, 그럼 10분을 쉬잖아.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당신은 그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 Your family want you. 자,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이 언제? When you greet them. 자, 당신이 그들에게 자, 인사할 때, 이거 뭐 인사도 되겠지만 뭐야? 나 왔어요. 이제 이런 거죠. 자,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자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막, 너 한 10분 정도 쉬면은 니네 가족이 원하는 사람이 돼서 들어갈 거야. 오케이? 이해됐나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도 한번 체크할 건 뭐예요? 앞에는 뭐야? 피곤해서 쫙 내려왔잖아. 그치? 자, 그런데 뭐가 나왔어? 자, 10분 쉬면은 그런 시나리오 안 만들 수 있어. 그쵸? 그리고 나서 뭐 할 수 있다? 가족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 잡으면 되겠네, 그냥.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체크 한번 해봅시다. 몇 번 될까요? 그럼 답이. 주야? 지금 이 정도면 그냥 답 나와야 되지 않니? 뭘 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 5번이 잠시만요. 아 5번이네 5번. 제가 몇 번? 2번. 2번? 하율이 몇 번? 몇 번? 다수결이야. 5번 아니에요? 업무 능률이 없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들어가기 전에 뭐 하라고? 10분 동안 쉬라 그랬잖아. 예.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 스트레스 해소란 말은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업무 능률이 있었어 없었어? 이거 없었잖아. 예. 그쵸?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면은 뭐 이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스트레스 해소라기보다는 뭐 이걸 스트레스 해소로 갖고 갈 수는 있겠으나 내용에서 스트레스 해소란 말로 쓰진 않았지. 그치? 예. 그럼 얘는 10분 정도 쉬는 것. 예. 그치? 그럼 잠깐 휴식하고 들어가는 것. 이런 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인한 긴장을 귀가 전에 푸는 요 10분이 그게 된 거지. 그럼 그거를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귀가 전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 예. 근데 업무 능력은 없어. 아 그래요? 그래오가 아니라 없잖아. 아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 대한 답을 너 지난번에 이렇게 하면 이게 왜 틀리지 그러잖아. 예. 이거야. 지금처럼. 자, 어떻게 돼? 자, 보세요. 항상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자, 지금 니네가 이제 요런 걸 앞으로 이제 계속 다룰 텐데 왜냐면 이제 어차피 고등학교도 같이 준비해야 되니까 그럼 얘네를 다루면 영어는 지금처럼 본문 있죠. 제시문 외의 것에서의 답을 가시면 안 돼요. 즉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안 돼. 알겠죠? 이 배경 지식을 왜 활용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니네가 뭐 예를 들어서 어른이나 아니면은 뭐 대학원생 이상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럼 배경 지식을 써도 돼. 근데 중고등학생들의 배경 지식은 거의 90% 이상이 틀려요.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야. 알겠죠? 쌤이 그걸 확인을 한번 했었어. 그 영어에 있는 지문에서 쌤이 아는 단어 하나, 난 그것 때문에 답을 바로 찾아냈는데 학생들은 그 답으로 그 단어로 답이 틀렸어. 그래서 쌤이 물어봤더니 아무튼 이제 그때 대치동에서 이렇게 애들 수업하고 이럴 때는 애들이 다 성적대가 다 위였어요. 근데 걔네들이 10명이 전부 다 쌤하고 반대로 알고 있어. 그 단어 갖고 찾아보니까 다 틀리더라고. 근데 제시문에서 보면 근거들은 다 있어요. 근거를 찾으려면 걔는 근거는 찾아. 근데 그 단어로 찾으려면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거를 만들어 가면 돼요. 알았죠? 천천히. 이제 뭐 시작인데 뭐. 자, 좋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과제는